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산업기사에 도전하시는 우리 조경가 여러분. 자,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도 산업기사, 조경 산업기사를 이제 별도의 한 과목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했죠. 그래서 책이 다르죠, 이제. 전에는 아마 기사책을 가지고 산업기사 기사책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 이제는 산업기사, 조경 산업기사고 조경 기사하고 이제 구분됐죠. 우리 이제 응시자 중에서는 이제 기능사를 어, 취득하고 1년 경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기능사 보험은 한 단계, 그 다음에 기사 보험은 한 단계 낮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은 기능사에서 산업기사가 되는 거고 또 산업기사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기사가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우리 적용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겠어요. 예,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겠지만은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은 더 어떻게 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정의로 보면은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이다. 예. 자, 우리는 생산을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산림 농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보존이나 생산 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이다. 예.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과학성도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 적용이라는 것은 뭐 어떤 집약성도 뒤따르겠지만은 특히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바로 경관을 어떻게 한다? 조성하는 전문 분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원을 포함한 정원이라는 것은 개인 그런 저기 또 있죠. 개인적인 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전원주택이라든가 별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 우리 아파트 그죠? 많이 모여서 사는 다중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것도 정원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뭐 학교 정원, 공장 정원 이거 다 포함되죠. 그 외에도 5개 공간을 조형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해서 5개 공간은 이제 우리가 뭐 자연공원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공원 이렇게 써요. 예. 그래서 자연공원하고 도시공간 모든 5개 공간을 다 어떻게 한다? 관리하고 또는 설계 시공 관리하는 그러한 직업이 바로 우리 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경의 범위가요 굉장히 넓다는 거 이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가서 인간의 그 환경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 관리하고 그렇죠? 예, 시공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보존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 자, 기획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기획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신도시가 이만큼이 생겨요. 신도시가 생기면은 여기에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은 도시기획가죠. 그죠? 도시기획자가 이제 땅가름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뭘 한다? 공원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아이고 여기다 그냥 공원 만들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지 여기에 합당한 공원을 만들어야지. 공원을 만들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이용자는 없고 예. 그냥 공원만 덜려 있다고 하면은 가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시설을 넓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되고 또 나무도 그렇죠. 식물도 그래요. 식물의 제일 뭐한 것은 환경이었죠. 그죠? 그래서 뭐 생태적
또는 향토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식물이 이곳에서 제일 많이 산다, 이곳에 산다 하면 그걸 참조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뭐 이렇게 만들 수 휴식을 전문을 한 그러한 공원을 만든다. 다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계는 기획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해야 되죠. 저 뭐야? 뭐 기본 설계는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넣어야 되겠다, 어느 나무 심어야 되겠다 했다. 실시 설계는 실지 시공할 수 있게끔, 네, 시공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진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시공하고, 시공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 우리 조경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시공, 설계 시공, 그러니까 계획 설계 시공 쪽에 근무를 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지금 전부 관리죠. 그죠? 예, 관리. 엄청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엄청 많이 또 만들 거니까.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술성을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목이 이제 우리 산업기사들의 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자, 보존, 우리가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좀 취업률이 좀 낮아요. 예, 취업률이 낮지만은 저기 뭐야, 관리는 또 우리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도시공원도 어떻게 해요? 그냥 보존이 아니에요. 이용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더 증축을 한다든가, 뭐 벤치를 더 만들어 준다든가, 갱신을 한다든가. 왜? 문화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되죠. 그죠? 도시민, 여기 도시공원에 와서 이용객들이 저기 뭐야, 이용객들이 불만을 품기 전에, 아이고 의자가 부족해요 하기 전에, 벤치가 부족해요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변경을 해서 뭐 해줘야 된다? 예, 만들어줘야 돼. 더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적 가치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수목. 예, 우리가 나무들도 잘 병들지 않게 그렇게 보존해 줘야 되고, 또 문화재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보존을 해 줘야 된다. 자, 옴스텔드라는 사람 있죠. 그죠? 예, 이 센트럴 파크라는 것을 만들었고, 오늘날에서는 이제 조경이란 단어를 어떻게 한다? 최초로, 예, 최초로 직업군으로 만든 것이죠. 그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원만 얘기해서 정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러면은, 이 옴스텔드 이분이 이제 뭐 한다? 조경은, 조경은 건축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국토교통부인가요?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농림 쪽이나 산림 쪽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에키텍처 해가지고는 한 조경이라는 것은 경관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전문 직업을 했는데,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직종이다. 그렇죠. 우리는 보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지키고 있고, 또 인간에게 왜 조형을 하면서 경관을 만들면서 인간에게 편안한 산책이라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후에 조경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금은 조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경이라는 단어는 안 하는데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아니, 우리 학습자들도 있잖아요. 조경하면은 그냥 나무만 심고 나무만 자르는 걸로 알고 많이 와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조경은 어디에? 건축의 한 분야니까는 우리도 광범위하잖아요. 시멘트, 콘크리트, 목재, 석재, 그죠? 플라스틱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는 계획에 관한 거, 설계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산업기 산업과정 구조역학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죠. 자, 아주 다방면인 게 우리 조경이 아닌가 싶네요.
자, 미국 조경가 협회라는 곳에서는 1909년에는 조경은 인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5년도에 들어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조경은 유용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자원 보존 관리를 고려하고, 자,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그죠? 그리고 토지 관리 및 자연과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단지 이제 1909년도 이때는 조경갑에서 얘기한 것이 뭐였어요?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제 이것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는 그 환경을 목표로 해서 문화적, 과학적 이 단어들 나오면 왜 시험에서 자주 틀리고 와요?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예술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아이고, 예술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용객들이 어떻게 한다? 예,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면은 우리의 공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 등을 위한 예술적 과학적, 그죠? 예술적 과학적 원리의 전문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야 조경하면은, 제가 저 직업으로 시작했을 때 90년대 80년도 말 뭐 중수 80년도 중반 이때만 해도 조경은 큰 의미 없었어요. 예. 아마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조경이라는 업종이 뭐 건설이나 토목 업종하고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가 있지, 조경은 그 전에는 좀 낮았어요. 인식도도 낮고, 니네들 뭐 나무만 심고 가서 됐지 뭐 이러한 형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자, 도시건설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배정돼 있으면은,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대단지 짓는 그러한 업체들도 조경가를 먼저 불러서, 예, 계획을 먼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 저기 공원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죠.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면적의 건폐율은 몇 퍼센트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몇 퍼센트다. 그러니까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공원은 어디다? 이 평수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면적을 넣을 수 있는데 어디다 넣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설계하게 해요. 그러면은 건물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난방시설 이런 것이 발전돼 있어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기 뭐 아파트 보면은 중앙에 두는 경우도 있고, 막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게 해 가지고는 어디 저기 계곡에 온 것처럼, 산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꾸며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전문 분야에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너희들이 뭐 조경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갖다 나무 몇 개 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꾸민 것은 70년대예요, 70년대. 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독특한 뭐 해가지고 향나무도 안 심었죠.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가로수도 다양화됐죠. 예. 그러니까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하고 필요성, 경제 개발에 따른 도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건 조금 우리가 해설상의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도시에 이제 우리가 70년대부터 1970년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죠. 그죠? 예, 경제 개발을 하면서 서울로 모시게 돼요. 서울로. 예. 그러니까 서울이 급작기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평창에 나가는 것이죠. 예, 평창에 나가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저기 뭐야 전쟁을 치르고 나면서 사다문 밖에까지 이렇게 가는데 한강 이남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이제는 한강 이북 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공단들이 생기죠. 뭐 우리 지금 한다 하면 구로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이 저기 뭐 생산적인 그러한 입장이 되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 문제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오픈 스페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오픈 스페이스는 저기 뭐야 뭐 농경지가 됐던 어쨌든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그러한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시골 같으면은 저기 뭐 쥐불놀이 할 때는 논에 가서도 쥐불놀이 하고 놀이터가 많았는데 놀이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제는 조경의 필요성, 바로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죠. 물론 환경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밀집도에 따르는 휴식처가 없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생활 환경에 편리하도록 만들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조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이제 조경의 목적이 됐다. 예. 인간이 이용하는 모든 5개 공간을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함에 있어서 보다 기능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적 환경적 조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지금도 보면은 뭐 소공원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주택 이제 주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소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뭐 주차장도 많이 만들었죠, 그죠? 변천에 따라서 그러기 시작해서 이제 중앙공원도 있죠, 그죠? 예. 뭐 저기 서울의 숲, 예. 경마장, 여의도공원, 그거 저기 뭐였죠? 비행기장이었죠. 이러한 공원들이 이제 조성하게 된다. 필요성을 느낀다. 예, 그리고 보존했다. 예, 유형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목표이다.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모든 게 환경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환경 목적이 60%를 차지한다 하면은 40% 정도는 어떻게 한다? 도시민의 휴식이다. 환경 목적보다도 도시민의 휴식처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집이 지금처럼 넓은 게 아니라 뭐 15평형 하면은요. 15평형 하면은 이것은 지금은 저 9.8평인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가 9.8평인가 나왔는데 그럼 방 한 개에 마루 겸 큰 방이에요. 예, 부엌이 있고 이렇게 좁은 공간 그것도 그때는 이것도 굉장히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트 들어가서 한다고 좋아했어요. 예, 지금 보면은 그 원룸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70년대 초반에서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고속도로 건설 단지 그다음에 단지 개발 이것은 이제 공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주택단지라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경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도시 조경과 전통 조경을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 도시공원으로 발달하게 됐다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놀 장소를 어떻게 한다? 만들었어야 된다. 그것은 환경하고 또 관계가 있다. 환경 쪽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오수우수를 이제 따로 이제 분류하게 됐죠. 그죠? 그 전에는 한강이 굉장히 지저분했죠. 예. 물고기가 못 사는 그러한 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오수우수를 이제 바꾸게,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생활한 그 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하게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수는 한강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고, 뭐 이런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뭐 정부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시골 단위만 조금 덜 되어 있지, 전 도시 단위는 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조경이라는 것은 이 경제개발 70년대 경제개발 들었으면서 많이 복원공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훼손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고유의 그 사상을 갖다가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복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관리도 그때 안 됐고, 관리한다는 것이 진해 천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 조건을 이제 복원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경 오염이 증가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졌다. 그죠?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 경제 개발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좀 더 지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몸소 느끼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처음 느꼈던 것은 어떻게 한다? 경제 개발이다. 예. 거기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그 서울로, 예,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인구의 집약적인 그런 모임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도시공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바로 이러한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이라든가 강수량 증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 뭘 포장해 버리니까는 물이 이제 어떻게 해요? 땅으로 스며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러한 것에 해당되고,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는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현상이 70년대 많이 나타났었죠. 그 이전은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래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경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조경의 필요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분류를 한다고 하면 물리적 환경 분류해 가지고는 풍토, 기후, 자연환경, 그 다음에 자연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인공적인 것은 역시 이제 도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시공원을 만들면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인위적인 그러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결부되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영역 구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정원한다 하면은 정원들은 우리가 이제 그 주택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건물을 담당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주택이 있죠? 예, 예, 주택.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아파트라는, 예, 그러한 문화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거주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거주지. 예. 법적 단어가 위에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거주 단지. 예, 단지. 거주 단지. 거주 단지.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주택 정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삶에 살고 있는데 한다면 주택 정원, 공공 거주 단지 아파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건물. 그 다음에 뭐 전전 광장도 있을 수도 있고, 중전은 이제 우리는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옥상 정원, 요즘은 이제 실내 정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정원이나 학교 정원도 하나의 정원에 해당되죠. 그죠? 예. 많이니까요. 우리 저기 학교 정원이나 공장 정원 같은 경우는 입찰 많이 올라와요. 그럼 뭐 시공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원 녹지에서 도시공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소공원이 있어요. 이 소공원은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규모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거기에 시설 20% 이하로 해라. 이거 규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단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층에서 뭐 5층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그런 그 생활 공간 보시면은 중간에 그냥 이렇게 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그늘막이 설치하고 애들 놀이터 뭐 한두 개 설치하고 벤치 만들어 놓고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소공원이고요. 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어린이 공원. 예. 그린 공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런 뭐 체육공원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제공원으로 해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주제공원, 이건 도시공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녹지로 보면 시설 녹지, 그 다음에 경관 녹지. 경관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경관이죠. 그 다음에 완충 녹지, 이것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여기에 이제 소음이나 먼지나 많이 발생한다 하면 이만큼의 한 30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숲을 이루는 거죠. 그럼 여기에 소리를 여기서 최대한 차단시키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주 적은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이러한 것을 이제 완충 녹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녹지,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광장. 우리가 이제 광장이 좀 적죠. 서울역 광장, 역광장도 되고, 광화문도 광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시청 앞도 하나의 광장이 이렇게 넓은 장소를 이제 광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지금 많이 있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차도하고 분류되어 있는 전용 차선 도로 이런 것도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스페이스를 말한다. 오픈 스페이스를 말한다. 오픈 스페이스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을 우리가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농경지 같은 경우는 수확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자연공원은 내부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자, 단어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도립공원은 이제 도지사급이죠, 도지사급. 예. 그 다음에 국립공원은 그 저기 뭐야 우리 일반적으로 시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시, 구, 그 다음에 군 이제 단위가 어디에 따라서 시골은 이제 군이 많고 서울은 구청이 많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시, 군포시, 과천시 하는 기초단체장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도 자, 자연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질공원이 있어요. 네. 지질공원. 그래서 우리는 애울 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지질공원 이렇게 해서 자연공원으로 애우시면 되겠고요. 사찰 뭐 이런 문화유적지 이것은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사찰, 절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오랜 뭐 신라 시대 때 만든 고려 시대 때 만든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원도 있죠. 우리 이번에 이제 8대 서원이 8개 서원이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전통 민가도 돼 있고 사적지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문화재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화 유적지로 들어가 있다. 또 능도 있죠. 능. 우리나라 능은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기 뭐야 뭐 이장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해가지고 국민의 관광 및 여가 활동되는 모든 레크레이션 시설이다. 여기에서 골프장, 경마장, 스키장, 관광농원, 휴양림, 유원지, 그다음에 각종 테마파크. 자, 레크레이션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우리 적용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저기 뭐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자, 도시공원에 만일에 제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공원, 예, 거기 공원에 제가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마셨어요. 이것도 레크레이션이에요.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건 레크레이션이에요. 제가 산책을 할 거예요. 막 운동을 할 거예요. 아니, 운동도 아니고 산책을 할 거예요. 그것도 레크레이션이에요. 그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걸 갖다 돌리고 하는 것도 레크레이션이에요. 어린 학생, 초등학생 둘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든가 딱지치기를 한다든가 게임을 둘이 하고 있다. 이것도 레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레크레이션을 해석을 할 때는 모든 놀이의 그 현상, 예, 모든 놀이의 각 종목, 이것이 전부 다 레크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이용할 때 사용되는 거.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이 범위가 넓어지고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다음에 이제 시설 적용에서는 공업단지, 이제 공장정원이라고 많이 우리는 이제 칭할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단지, 그다음에 가로수, 예. 관리 책임자는 그 산림청장인데요.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 적용이에요. 식재도 또 우리가 해요. 자, 그다음에 고속도로 적용. 고속도로 적용이 아유, 뭔 고속도로에 길만 잘 나오면 되지. 아니에요. 예. 거기에서는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벽면 녹화, 이거 전부 다 우리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공간 분류에서는 우리 저 생활 환경에서 이거 공공 주거단지가 맞죠. 예, 주거단지로 생각하셔야 되고, 학교 문화시설, 레크레이션 공간에서 도시내 공원, 그렇죠. 자연공원 다 어디에나 레크레이션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만약에 어느 문화재 공간에 가서 제가 거기 문화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뭐다? 관람하는 것도 레크레이션이다. 유통계 커뮤니케이션계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등을 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조경의 양식 분류예요. 예,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죠?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예요. 어떤 형태로. 자, 이것은 정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식, 자연식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정형식, 자연식, 절충식, 예, 이렇게 분류되는데 하나, 둘, 세 개로 분류돼요. 첫 번째 것은 뭐냐? 서부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등에서 발달한 형식으로 기하학적인 정원이다. 평면 기하학식 해가지고 평평한 땅에 어떤 기하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평면 기하학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는 입체적이라 하면은 토양이 이렇게 높고 낮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 평지에다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가서 정형적으로 어떠한 체계가 다 갖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듯반듯하게 잘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자연식은 뭐냐? 꼴뚱불뚱하게 길을 내더라도 곡선이 있게끔 이렇게 내는 거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정형식이에요. 이것도. 자, 경사지에 테라스를 만드는 계단식이다 해서 이렇게 산이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산이 있다 하면 여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만드는 것을 뭐다? 이걸 노단식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구릉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고 다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산으로 맹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예, 들어가지가 않죠. 저기 뭐 통풍 이런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있는 자, 그러니까 별장적으로 해서 어디 구릉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것이 노단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탈리아 빌라 정원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형식 중에서도 세 번째 되는 것은 중전식이에요. 중전식은 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다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예. 출입구 대문만 있고, 그리고 어디다 나온다? 그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을 어떻게 한다? 공원을 만드는 거, 정원을 만드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중전식이라고 그런다. 예. 그래서 정형식에는 제일 처음에 평면 기하학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단식이 있었고, 세 번째 중정식이 있었다.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면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자연식 정원으로 보시겠는데요. 자연 풍경식이라는 것은 넓은 잔디밭에 이용해 가지고 목가적이라는 게 뭐죠? 목장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양들도 없고 잠자러 들어갔나 봐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 상상했던 거. 예. 소들은 풀을 뜯고 있고, 양들은 풀을 뜯고 있고, 목동은 피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가적의 풍경은 특징이다. 영국하고 독일인데, 특히 영국은 있잖아요. 18세기 말부터 저희 전원 풍경식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전에는 이제 정형식으로 발전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해의임천식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중국, 일본 쪽에서 많이 발달되고, 우리도 많이 발전돼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섬을 이렇게 만들어요, 섬을. 거기를 갖다 어떻게 한다? 다리를 이렇게 놓고, 또 여기도 뭐 다리를 놓고 해가지고 해유,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산책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구경하는 것을 바로 우리 해유임천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물을 이렇게 놔두는 섬을 그걸 구경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해유임천식을 했다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못을 파가지고 다리를 놓고 성과 성결 주변에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중국은 어떻게 해요? 자연과의 대비예요. 자연하고 인공미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저기 뭐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자, 고산수식은요, 글쎄 이게 정운이라고 해도 될까요? 할 정도인데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위나 모래, 나무들을 사용해 가지고 물을 표현한 정운 양식이다 해서 이게 고산수식이에요. 자, 바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자, 여기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하나 심었다 하면은 이것은 폭포 역할, 얘는 산 역할, 모래는 바다 역할. 예. 그래서 고산수식 정원. 물론 이제 그 불교에서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뭐에서는 이제 자연식이라고 한다 하면은 또 세 개가 돼 있었죠. 전원 풍경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우임천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산수식이라서 세 개를 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식하고 정형식하고 플러스 시킨 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절충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절충식은 그러면은 어느 부분인가는 어떻게 한다? 반듯하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모습이 나왔다 하면은 어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 해우임천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겸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으면은 절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조경이 좀 기본적인 것을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에서는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